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것만이 지방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지방으로 막 투자자들이 몰려간다든가 하는 그런 분위기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서울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서 지방으로 돈을 돌려야 한다고들 말씀을 하시죠. 원리적으로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울 집중 현상.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다 못해서 이제는 서울 아파트 한 채로 지방 아파트 3, 4채는 살 수 있는 지경까지 왔어요. 이유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난 폭등기 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 다주택자들한테 엄청난 세금 폭탄을 때렸습니다. 다주택에다가는 진짜 완전 빈털터리가 되게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든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높은 세율을 중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돈이면 여러 채로 나눠서 사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만 사게 된 거예요. 똘똘한 거 다 어딨죠? 다 서울에 있죠? 서울 중에서도 상급지에 있고요. 근데 정작 다주택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체의 1.3%밖에 안 됩니다. 2주택자들은 이사 가려고 일시적으로 2주택 된 사람들이라서 실질적으로는 3주택 이상이 다주택자예요. 이렇게 1.4%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지방으로 좀 돌려보면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한결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저돌적으로 매수하는 돌격부대, 다주택 투자자들이 일단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주면 실거주 수요도 그쪽으로 쏠리게끔 물꼬를 틀어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오르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으로 투자자들의 돈이 좀 흘러가게 해줘야 한다라는 게 논리인데,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지방으로 투자자들이 마구 몰려가는 현상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지방 인구 소멸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누구나 다 아는 내용 다룰 거였으면 이걸로 유튜브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방 소멸도 매우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 부동산에 온기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부 정책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랐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이 정부 정책 믿고 지방 시장에 진입했다가는 나중에 탈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니 왜요? 예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이거 단어만 들어도 이를 그냥 빠득빠득하는 투자자들 많죠? 정부 말 믿고 제도에 참여했다가 고작 3년 만에 말을 다 뒤집어서 막대한 손실을 본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임대제도가 단기 4년, 장기 8년짜리인데 단기 4년이 끝나기도 전에 3년 만에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정부가 말이죠.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그럴싸해요. 전월세 매물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해서 임차인도 보호하고 시스템화해서 임대시장도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제도에 민간인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준비를 했어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나 건보료도 감면시켜줬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었는데 2020년에 정부가 제도를 사실상 폐지시켜버리니까 폭삭 주저앉습니다. 처음엔 정부도 신났었죠. 전월세 매물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아주 그냥 개꿀딱이었었는데, 이게 꿀단지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요. 이 양반들이 임대사업자 하려고 집을 너무 많이 사니까 이제 오히려 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버릴 정도였었거든요. 이 가뜩이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민심이 안 좋아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이놈들 탓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그냥 투기꾼으로 지정해서 몽둥이로 그냥 다 때려잡아 버리죠. 그래서 이미 주기로 했었던 세금 혜택 그냥 소급 적용으로 싹 다 없애버려요. 취득세, 보유세 정도는 그동안 받은 거는 그냥 냅두긴 했는데 양도세는 단 한 명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왜냐? 4년 한 사이클 채운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3년 만에 폐지를 해버렸으니까요.
신규 등록자한테만 폐지한 게 아니라 이 기존 등록자의 혜택도 소급 적용으로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참 대단하죠? 정부에서 권장해서 시작을 한 건데 3년 만에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서 약속을 그냥 다 엎어버려요. 이제 탈출 전략도 물거품이 되고 난리가 난 거죠. 정부 정책 믿고 여러 채 사서 4년에서 8년간 싼값에 임대해 주다가 나중에 양도 차익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이 세금 혜택이 다 사라져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 스탠스는 어땠냐고요? 투기 세력들이 알아서들 하세요. 딱 이거였었습니다. 이 분노한 임대사업자들이 이게 말이 되냐면서 헌법소원 청구까지 했는데 헌재에서는 이게 또 합법이었다고 판결을 내렸네요. 무려 4년이 지난 2024년에 말이죠. 요지는 이겁니다. 법 제도로 인한 이익은 니들 마음대로 기대한 거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기대한 걸 정부더러 뭐 어쩌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책의 실태입니다. 정책은 언제든지 바뀌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를 않아요. 심지어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정권 내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건데 근데 심지어 정권이 바뀐다? 지난 정권 정책을 누가 계속 유지시켜 주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와 하면서 우르르 지방으로 몰려갔다가 정부에서 맘바꿔서 다시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탈출이 불가능해져요. 왜냐고요? 내가 들어올 땐 취득세 1% 내고 샀는데 다음에 내 물건 받아줄 사람이 취득세를 12% 내야 된다? 이걸 대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 탈출 전략이 막혀버리면서 고생했었던 사례 중에 유명한 게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이거예요. 21년도에 많이 유행했었죠.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12%였는데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아파트의 취득세는 무조건 1%예요. 그래서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강사들 손에 이끌려서 버스 타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동네 가서 막 아파트 막 몇 채씩 갭 투자해오고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사기, 500만 원으로 아파트 사기, 무갭으로 아파트 사기 등등 뭐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분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방식의 투자는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예요. 뭐 떨어지면 그냥 역전세 받고 터지는 건 알겠는데 오르면 또 왜 문제일까요? 왜 올라도 문제인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공시지가 1억 이하 동네 찾기입니다. 천안 요 동네로 한번 가볼게요. 쌍용역 나름 전철이죠. 뭐 1타는 전철역입니다. 이 근처에 그때 공시 1억 이하 아파트가 참 많았었어요. 그 중에 이 아파트 한번 골라볼게요. 자, 2000년도 공시지가 9,120만 원이죠. 여러 채 사도 취득세 1%입니다. 개꿀이죠. 실제 매매 가격은 한 1억 3천 정도였으니까 취득세 겨우 130만 원입니다. 자, 2000년도 공시지가 9,120만 원이죠. 여러 채 사도 취득세 겨우 1%입니다. 개꿀이죠.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3천 정도 됐었으니까 취득세 겨우 130만 원입니다. 이때 전세가가 1억 2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갭 1,000만 원에 130만 원하고 복비해서 대충 1,150만 원에 한 채를 살 수 있네요. 내가 5천만 원 갖고 왔으니까 뭐 여러 번 오기도 귀찮은데 그냥 에라이 그냥 이 호수에 매물 4개 저거 1, 2, 3, 4호 저거 싹 다 주세요 하고 내 채 샀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순식간에 번듯한 아파트 4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이 올랐어요. 이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경비 빼도 한 채당 1,500만 원 곱하기 4 하면 순식간에 6천만 원 벌었어요. 와, 이게 바로 실행하는 사람의 힘이구나. 1년 연봉이 그냥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인가?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공시가격이 500만 원 올랐다는 걸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이 매매 가격이 거의 2억이 다 돼갑니다. 한 채당 6,500만 원이 올랐어요. 곱하기 4 하면 2억 6천만 원.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슬슬 회사에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과장이고 부장이고 뭐 그냥 다 하찮아 보이죠. 야, 너네들이 회사에서 아둥바둥 하는 동안에 난 니들 연봉 몇 배를 그냥 손가락 하나 딸깍 해서 벌었거든? 그냥 콧대가 높아지죠? 이 전업이나 할까 하고 때려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이 냉정을 되찾고 이제 슬슬 수익을 실현해 볼까 합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뭐 몇 채는 팔고 수익 실현해 볼까 하는데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왜냐고요?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버렸거든요. 이제부터는 내 물건을 받아줘야 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12%를 내야 돼요. 물론 뭐 일부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투자자가 아니면 빨리빨리 받아줄 사람이 잘 없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탈출을 못하는 거죠. 받아줄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공시가격은 2년 연속으로 1억을 넘었다가 이제 다시 9,200만이 되긴 했는데 글쎄요, 이걸 뭐 실거주자가 아니면 누가 받아줄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몇 년 전에 내가 샀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동안 짜잘한 세금이나 수리비, 역전세 등등 고생만 쎄 빠지게 하고 이제는 탈출하기도 어려워졌죠. 2020년에 산 사람은 그나마 본전이라도 치고 나오는데 21년에 남들 살 때 우르르 몰려가서 산 사람은 이건 아직도 물려 있겠죠? 그만큼 탈출 전략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분위기를 보면 다주택자 규제는 완화되기는커녕 앞으로 더 중과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 22년 12월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예요.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고 대문짝만하게 때렸었죠. 원래 옛날에는 취득세가 3%밖에 안 됐었어요. 이 찐 다주택자라고 할 수 있는 이 4주택자 이상도 겨우 4%였는데 2020년 8월에 다주택자 때려잡겠다고 취득세를 올린 게 이거예요. 12% 취득세. 이거는 진짜 다주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사러 사람들이 막 돌아다닌 거예요. 탈출 전략 같은 거 하나도 안 세우고. 근데 주택시장이 침체되니까 이제 다시 취득세를 완화시키겠다라고 나온 게 이거예요. 처음보단 좀 높지만 그래도 6%는 해볼만 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거 국회에서 반대해서 법 개정 안 됐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12% 그대로예요. 이 종부세도 옛날에는 1주택자, 다주택자 할 거 없이 2%밖에 안 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다주택자 종부세를 6%까지 올려버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율이었었는데 이 22년 말에 낮추기는 했어요. 근데 꼴랑 1% 낮췄습니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큰 폭으로 낮추지도 못했어요. 부자 감세라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다주택자 중과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2주택자한테 10%, 3주택자한테 20% 더하더니 2021년도에는 각각 20%, 3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장난 아닌 거예요. 최대 75%까지 양도세로 뜯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는데 이게 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잠깐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배제를 연장하고 있어요. 과연 내년에도 배제할까요? 원복될 가능성이 항시 대기하고 있겠죠. 이 모두가 알다시피 다음 조기 대선 당선자는 누가 될지, 누가 가장 확률이 높을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정부와 의회가 다 같은 색깔이 되면 정책 같은 거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만간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할 테니 지방에 집 사러 가라 라고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지방에는 미래가 없고 정책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고 탈출 전략은 없습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는 한때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꼭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런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다주택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거 한 채만 사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